뭔가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에티하드 항공 3년차 승무원을 앞두고 있는 조이유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런 영상을 찍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희 에티하드를 포함해서 외항사들이 곳곳에서 오픈데이를 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무원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딱 지금이 적합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뭘 빼곡하게 적었는데 제대로 지금 말이나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영상은 총 2편으로 나누어져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저의 스펙이나 준비 방법, 그리고 영어 공부, 메이크업, 헤어, 면접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정말 어세스먼트 데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영상을 준비하면서 영상의 방향성을 잡고 좀 고민을 했어요.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영상을 올릴 건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찍으면서 합격 팁을 조금 얹어서 영상을 찍을 건지 고민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승무원을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후자의 방향성을 두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승무원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탑3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인 키랑 몸무게가 있습니다. 저는 키는 162에서 163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오피셜리 162.8 정도 됩니다.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사도 같이 준비해서 조금 마른 체형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45kg에서 47kg 사이 안에서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외항사만을 준비한다 했을 때는 굳이 저처럼 이렇게 마른 몸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건강한 체중 안에서만 들어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항공사도 그렇게 마른 몸을 선호하지 않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회사 승무원들을 봤을 때 160에서 190 정도를 대부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범위가 굉장히 큰데 그 이유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레인지가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승무원들 이제 미니멈 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앞리치가 몇이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팔이 긴 편이 아니라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쭉쭉 늘린 결과 지금 215 정도 됩니다. 근데 저랑 비슷한 키인데도 막 218? 거의 한 220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좀 키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앞리치 연습을 해서 조금 더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학 스펙이죠. 영어 공부 어떻게 하세요? 영어 실력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를 가장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학 성적 시험을 얘기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은 960점이었고요. 오픽 같은 경우는 AL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중국어 자격증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강남 파고다 어학원에서 약 한 중국어 학원 한 3개월, 2개월 다녔나? 그래서 신 HSK 3급이 있습니다. 신 HSK 3급 정도면 너무 낮아서 어디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등급은 아닌데, 그래도 실제로 일할 때 저의 긴급 중국어를 할 때는 조금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가, 해외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고요. 대신에 워홀이나 근무를 했던 경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했냐라는 질문을 승무원이 되기 전에도 승무원이 되고 나서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고 오로지 저 혼자 독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들었으면 물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일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지 않고 오로지 승무원 준비에만 올인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준비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셀프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시는 질문이 뭐 학원이나 과외를 들을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DM이나 뭐 블로그 이런 데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 뭐 듣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들었을 때 그 정보를 얼만큼 본인이 잘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잊을 거면은 듣는 건 의미가 없고, 본인이 그때 배움을 얼만큼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합격에 당락을 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 면접 준비 방법.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과외를 듣지 않고 제가 셀프로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두 가지는 일단 스터디와 두 번째는 실전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승무원들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스터디 꼭 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정보도 많이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많은 답변 피드백도 하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제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도 스터디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스터디를 얼만큼 열심히 했냐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고정적으로 하는 외항사 스터디 2개, 그 다음에 국내 스터디는 공채 있을 때 1개를 해서 2~3개를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CV나 답변들을 많이 고쳐 나갈 수 있었고요. 외항사는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열리는 채용에 따라서 막 반짝 스터디라고 하잖아요. 그런 반짝 스터디들도 많이 해서 많게는 월화수목금토일 스터디를 다 나갈 때도 있었고요. 하루에 2개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하면서 좀 감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밴드라고 네이버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영상을 올리면서 영상 스터디도 일주일에 1개씩 했었습니다. 근데 스터디 역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스터디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스터디에서 받은 피드백으로 본인의 단점을 얼만큼 잘 극복해내느냐, 잘 바꿔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전 면접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면접을 진짜 많이 봤어요. 얼마나 많이 봤냐면 일단 여러분이 들어보신 항공사는 일단 다 봤고요. 예를 들어 KLM, 루프트한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에어아시아, 풀서비스 저가 가리지 않고 모든 항공사의 면접을 다 봤었습니다. 웃긴 에피소드라 하면은 면접장에 가면 제가 스터디를 같이 해서 알아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모르는데 누가 와서 어깨를 쳐요. 그래서 왜 누구세요? 그러면 혹시 조이유님? 면접 여기 보시고 합격 여기 하셨던 혹시 그 조이유님이세요? 이렇게 해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항공사의 면접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면접을 본 이유가 100번의 모의 면접보다 한 번의 실전 경험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면접관이 계시고 그 면접관한테 제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 면접을 하는 것보다 실전 면접 한 번을 했을 때 제가 더 많이 성장을 하고 더 많이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 있었던 면접은 다 봤었던 것 같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승무원 면접에 빼놓을 수 없는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전부 다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도 에티하드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최종 합격할 수 있었고 국내 항공사들 뭐 최종 임원 면접도 다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막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만큼 헤어와 메이크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헤어나 메이크업을 샵에서 받으면 더욱더 예쁘게 하고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그게 합격의 당락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에티하드 항공 면접 볼 때 입술 보라색으로 발라야 돼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보라립을 발랐는데 진짜 너무 안 어울려. 근데 보라립을 바르고 면접에 가면 뭐 자신감도 없고 뭐 예쁘지도 않고 뭐 별로 득될 게 없겠죠. 회사에서도 막 무조건 보라색을 발라라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그냥 본인이 잘 어울리는 색깔 바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립 컬러 그대로 하고 봤거든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애용하는 색깔이고 면접 볼 때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 이 색깔로 면접을 봤어요. 이게 뭔가 좀 웃기긴 한데 이게 잘 보이나요? 이게 틴트랑 립스틱의 조합인데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어디 갔지? 여러분들 화장대에 다 있을 법한 차차 틴트와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애정해서 거의 10통 이상 쓴 맥시 쉬어입니다. 이게 열어보면은 약간 MLBB 컬러인데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라 이런 MLBB 컬러인데 그냥 좀 차분한 컬러예요. 근데 막 나는 너무너무 보라색을 바르고 싶다. 보라색을 바르지 않고는 정말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다 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린다면 이거는 제가 여기 입사해서 주변 크루들이나 친구들한테 추천해줘서 쓰게 된 건데 막 퀄리티가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색깔은 뭔가 보라색이면서도 아시아인에게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르멜 런던이라는 브랜드고요. 굉장히 저렴해요. 한 10,000원? 했나? 색깔은 820번 하트비트 컬러고요. 꾸덕한 립 틴트인데 약간 이런 보랏빛 컬러예요. 승무원 면접 보러 갈 때 면접 보기 얼마나 많이 신경 쓰이는지 저도 알아요. 저 같은 경우 처음 승진 준비했을 때 막 핑크 자켓, 뭐 버건디 자켓, 뭐 다른 색깔 검은 자켓 막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면접 보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본인한테 잘 어울리고 깔끔한 면접 보기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막 이런 채용하시는 인사 담당자 분들한테 들어보면 한국이 제일 막 컬러가 막 되게 막 화려하고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막 내가 뭐 에띠라고 해서 막 갈색 자켓, 뭐 보라 자켓 입어야 되나? 뭐 에미레시라고 빨간 자켓 입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에티하드 때 본 면접복을 말씀드리면 저 때는 그 프리스크리닝 면접이 있었어서 그때 프리스크리닝 때는 완전 모나미 룩으로 봤어요. 그 모나미 룩 하면 그 국내 보는 그 반팔 실크 블라우스 자켓에 그 검은 색깔 하이웨스트 치마 있잖아요. 그렇게 심플하게 하고 가서 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타 항공사에 입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복을 다 팔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무료로 취준생들께 면접복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칼정장을 대여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칼정장이라 함은 그냥 하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자켓, 검은색 스커트해서 그냥 국내 대기업 면접 보러 갈 때 입는 면접복장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면접복을 입고 보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힐은 이제 9cm짜리 힐을 신고 가서 봤어요. 왜냐면 저는 키가 그렇게 안 커가지고. 실제로 면접에 합격한 친구들 면접복을 봐도
뭐 특별할 특이사항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원피스 입은 친구, 반팔 입은 친구, 자켓 입은 친구 다들 다양하게 많았고요. 뭐 헤어도 번한 사람, 단발머리 한 사람, 뭐 트위스트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갈지 않으셔도 되고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자꾸 언급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면접 보러 갈 때 진짜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아, 어떤 색깔 입어야 되지? 어떤 메이크업 해야 되지? 소라머리 해야 될까? 뭐 단발머리는 안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승준이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디테일하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제 네일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면접을 볼 때 똑같은 네일을 하고 봤어요. 지금 이렇게 특별할 게 없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누드톤 컬러로 맞춰서 면접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웃겼던 거는 입사해서 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 네일 제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거 써? 뭐 언니도 이거 써? 막 이럴 정도로 마치 짠 것처럼 모두 다 갖고 있는 네일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이에요. 17번 웨딩 베이지 컬러인데 그냥 손가락 색깔이랑 비슷한 누드톤인데 정말 이상하게 저희 회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할 때도 종종 즐겨 바르는 그런 컬러입니다. 가격은 5,000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어요. 뭐 10,000원짜리 사도 되고 뭐 여유 되시면 막 비싼 거 사도 되고 깔끔한 검은 색깔 시계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빠졌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때도 이 시계를 많이 차고 보고 그리고 실제 비행 갈 때나 트레이닝 들을 때도 이 시계를 차고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제가 선물 받은 시계인데 그냥 깔끔한 검은색 가죽의 은색 시계이고요. 게스 제품입니다. 크루들도 제 시계 예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아끼고 애용하는 시계입니다. 본격적으로 면접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이제 사진이죠. 사진 촬영 어디서 하셨어요? 전신 어디서 찍으셨어요? 얼마 주셨어요? 뭐 면접 보고 뭐 입고 보셨어요? 뭐 이런 고정 레파토리 질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진을 2-3군데에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찍었던 곳에서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특수하게 사진을 찍어야 했었기 때문에 찍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찍은 사진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찍은 곳은 전신사진이랑 증명사진 다 강남역에 있는 4글자의 M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결과물은 무난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요. 이 사진관에서 찍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진관에서 찍었을 때 너무 다 똑같이 나와서 뭐 몸에다가 얼굴만 바꿔 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면접관이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저희 항공사 말고 타 항공사 면접관이. 근데 제가 면접 볼 때는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고 저도 결과물에 있어서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의 것들로 일단 저는 문신은 없고요.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문신은 있어도 되는데 유니폼을 착용했을 시에 보이는 문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수영 테스트를 보지는 않는데 수영을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영을 할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수영할 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 본격적인 어세스먼트 후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